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인류가 두 패로 나뉘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구분을 해주세요. 자, 우선은 학습 목표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를 살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우선 원인 살펴볼 건데요. 원인을 살펴볼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체주의를 한번 기억해야 돼. 전체주의 뭐였지? 그렇지? 전체의 의견을 위해서 개인의 의견이 조금 터부시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플러스 알파로 일당 독재가 진행되었던 그러한 체제를 얘기를 하잖아. 그랬을 때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련 살펴봤어, 소련. 그랬을 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친구들이 주인공 중에 한 팀이 됩니다. 빌런들이야, 약간.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 뭐였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자, 식민지가 있거나, 아니, 식민지가 없거나, 있으나 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뭐에 막기 위해서? 대공황 상태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본 식민지 있지. 뭐 있어? 조선, 대만, 뭐 류크 뭐 이렇게 있는데 좀 적지. 독일 식민지 다 뺏겼고요. 이탈리아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는데 그 대우 제대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지금 불만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얘네가 삐져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한 거. 이게 바로 뭐다? 2차 세계대전이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옆에 있었던 알바니아를 침공합니다. 1936년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를 보호국화 시켜요. 자, 보호국화 시키니까 당시에 누가 국제연맹에서 야, 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탈리아 말을 들어요? 니네가 뭔데? 더불어서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도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제연맹이 뭐라고 하지만 못해, 아무것도. 이게 국제연맹의 한계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뭐 유엔이었으면 뭐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이런 유엔군을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는데 이때에는 뭐 국제연맹이 뭐 미국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힘이 있냐고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또한 마찬가지야. 독일 어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라인란트라고 있었습니다. 라인란트. 이게 뭐냐면은 당시 프랑스가 독일이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요 라인에다가 이 비무장지대를 만든 거야. 독일 땅을 뚝 띄워가지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독일이 점차적으로 이제 뭐 바이마르 공국 말고 이제 히틀러라든가 나치라든가 이런 무서운 친구들이 집권을 하니까 야, 꺼져. 이거 우리 땅이었어. 하면서 어떻게 여기를 이제 무장화를 시킨다라는 거지. 프랑스 막 덜덜 이런 상황이야. 자, 독일 같은 경우 또 라인란트. 자,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국제연맹이 제재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국제연맹을 얘네는 탈퇴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되나요? 국제연맹 탈퇴. 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라. 자, 이렇게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막 깡패 같은 짓을 벌이고 있어. 자, 우리의 일본 뭐 하고 있어요? 일본, 우리 이제 역사 배웠잖아. 그랬을 때 일본도 당시 뭐? 중일전쟁 벌이고 있었고요. 이미 얘네는 만주사면 때 이미 국제연맹 탈퇴했어. 그러니까 세 국가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만들어졌네. 국제연맹을 탈퇴했다고. 자, 중일전쟁을 통해서 식민지 그리고 중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깡패, 여기 깡패, 저기 깡패, 깡패들이 서로 눈을 알아보는 거야. 일본 이제 좀 치는데?
독일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필 뭐야? 얘네 다 전체주의잖아. 나랑 또 색깔도 맞는 것 같아. 우리 친구 아이가. 자, 삼국, 방공협정을 맺습니다. 방공협정. 요렇게 세 개의 국가가. 요렇게 기억하세요. 플러스 알파로 또 무슨 사건이 또 있느냐?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일어나. 반파시스트, 파시스트. 프랑코라고 하는 이제 에스파냐 장군이 있었는데, 얘네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면서 전체주의, 군국주의, 이러한 모습으로 스페인, 에스파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누가? 독일과 이탈리아가 우리랑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도와주려고 해요. 무슨 사건? 에스파냐 내전. 에스파냐 내전. 쌤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 쓰다 보면은 사라져. 사라져. 이렇게 썼다, 얘들아.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제연맹,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게 돼. 극에 달하게 돼. 그러나 여기서 제재가 있어요? 별로 없어. 뭔가 독일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재가 별로 없습니다. 자, 독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오스트리아 점령해버리고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또 어디 지역입니까? 어디 지역이죠? 파시즘, 반파시즘. 수데텐. 자, 요쪽, 그래요. 요쪽 지방이거든. 수데텐이. 수데텐. 체코슬로바키아 쪽에 땅이 있어요. 여기를 또 어떻게? 독일이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땅이 지금 엄청 넓어지고 있잖아.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자, 독일, 오스트리아랑 그리고 수데텐 강제적으로 점령해버렸다. 강제적으로 점령해버렸다. 라는 걸 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한 과정 중에서 사실 독일은 이미 전쟁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갑자기? 원래 독일은 전쟁 준비 못해. 베르사유 체제 때 독일 군대 육군 10만 명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고요. 해군은 못 가지게 해버렸어. 그런데 언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바이마른 공국이 조금 이제 좀 살아나려고 하다가 안 됐단 말이야, 공화국이.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히틀러라든가 나치라든가 이런 애들이 힘을 잡으니까 야, 우리가 못 사는 게 왜 못 사는 줄 알아? 내부적으로는 유대인이라든가 쓰레기 집시놈들 때문이고 외부적으로는 누구? 영국, 프랑스 때문이야. 우린 뭐 해야 돼? 일단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우리 게르만 아리아인들에게 주고요. 외부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 때려부셔야 할 놈들은 누구야? 영국, 프랑스야, 미국이야. 그러니까 우린 뭘 준비해야 돼? 전쟁 준비해야 돼. 랩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야. 무서운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야금야금 하는 거야. 근데 뭐 영국, 프랑스가 있었던 그런 국제연맹은 지금 무슨 활동을 해? 못해. 이거 막고 있어야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연맹이 그러한 무능함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EU가 만들어지는, EU래. 미안해요. 유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무언가 무력적인, 강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제 독일이 이제 전쟁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어. 그런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소련.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좀 전쟁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선이 너무 넓었어. 넓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는데 갑자기 미국 쳐들어오니까 되게 힘들게 싸운 거지. 그러한 과정에서 오케이. 이 소련 지금 영국, 프랑스 칠 때 같이 치기에는 좀 내가 힘들어. 나중에 얘네 좀 정리됐을 때 소련으로 공격해 들어가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 사실 근데 히틀러는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는데 잠깐의 그런 전략상의 이유로 독일과 소련이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오케이, 드디어 때는 왔다 하면서 폴란드를 침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폴란드 침공. 자,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독일의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이 바야흐로 시작이 되었다. 정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개 과정 같은 경우는 3라운드로 진행이 돼.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이 주축국이 공격하는 과정.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연합군 혹은 소련이 반격하는 과정. 3라운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종전이 선언되는 연합군이 승리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부터. 자, 독일이 전격적으로 누구를? 폴란드를 공격한 다음에 어디를? 바로 프랑스를 바로 칩니다. 프랑스를 치는데 프랑스가 의외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봤나요? 너 여기까지가 나의 마지노선이야. 이게 뭐냐면은 절대 방어선,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거야. 프랑스가 당시에 독일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어. 이 독일 국경지대를 쭉 망라해가지고 굉장히 긴 요 이제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독일은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여기 북쪽으로 쭉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어떻게? 벨기에를 쳐가지고 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샥 피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프랑스는 결국에 어이없이 독일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프랑스는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페탱 장군이 이끄는 비시 정부가 수립돼서 친독일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혹은 프랑스의 약간 김구 선생님 같은 느낌이지? 드골 장군 지휘 하에서 영국에서 자유프랑스 연맹이 이제 자유프랑스가 만들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독일과 이제 치열한 항전을 벌인다는 거지. 독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영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요쪽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소련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지. 굉장히 전격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갑니다. 남쪽 이렇게. 자, 우리의 이탈리아는 뭐 하고 있었는가? 이탈리아는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한테 도움을 못 줬어. 오히려 그냥 민폐만 끼쳤어, 좀. 저희 식량이 부족한데요. 여기 무기가 부족한데요. 막 이러면서. 당시 이탈리아 나름대로 북아프리카에서 막 활동을 하는데 별 실익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쪽 서부전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영국이 남아가지고 치열한 항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지. 영국만. 당시 영국의 수상은 처칠이었고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일본 또한 잘 나갔지.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만주를 점령을 했었고, 만주국이라는 이제 괴뢰국을 만들잖아. 그리고 37년 그렇지. 37년 중일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안가의 주요 지역을 차지했고, 더불어서 언제? 1941년 어디를? 요쪽 하와이 쪽에 있었던 진주만을 공격하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부족했던 물자, 석유라든가 철강을 위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1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잘 나가죠? 일본 잘 나가죠? 이러한 상황까지가 1라운드.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연합군의 반격이야. 연합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자, 당시 이제 독일이랑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아까 말했어. 히틀러는 유대인만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서부전선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바로 소련의 이 조약을 깨버리고 어디로? 소련으로 고고싱하는 거지. 와, 대진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당시 이때
소련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래도 독일은 무기 좋고 좀 그렇단 말이야. 무기도 좋고 뭐 훈련도 잘 받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당시 소련은 무기도 좀 낙후됐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야? 물량으로밖에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선 어디서 이쪽 스탈린 그라드 이거 부러졌다. 부러졌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언제냐면 1942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누가 이겨? 결국에는 소련이 이기는 거야. 와우. 소련이 결국에는 독일의 이 진격들을 막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독일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야. 자, 이쪽은 어땠는가? 당연히 미국이 어디서? 자, 미드웨이에서 미드웨이 해전. 이거 언제예요? 1942년 일본의 해군을 격파를 시켜버립니다. 독일 육군을 격파시켜버리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일본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군 전멸해버리고요. 어떻게? 미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 자, 여기에 쐐기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국이 서부전선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바로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다. 자, 요거 뭐예요? 1944년. 요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누가? 이 미군과 영국 그리고 일부 이제 또 많은 연합군들, 뭐 프랑스 잔존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노르망디로 이제 침공을 하는 거야. 상륙 작전을 펼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2라운드 연합군의 그런 반격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 결국에는 독일과 일본이 무너지는 모습이야.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독일로 진격을 하게 돼. 그리고 또 이 소련 같은 경우는 독일로 이제 참았잖아. 이 당시 소련의 피해가 얼마나 되냐면은 한 2천만 명 정도가 죽어요. 우리나라 거의 인구의 절반이 죽는 거지. 베를린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빨간색 어디 갔지? 그렇지. 그러니까 독일은 이걸 견뎌낼 수가 있어? 못 견뎌내. 그러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는 사실 진즉에 항복했어. 옛날에 항복했어. 자, 독일은 1945년 5월에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소련이 1945년 8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소련이 내려오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결국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마저도 항복을 하게 되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전개 과정인데요. 시험에서는 이 조약들이 조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우선 처음에 어떤 회담? 카이로 회담. 카이로. 그리고 얄타. 그리고 포츠담. 이렇게 회담이 있었는데 각각 45년이고요. 43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는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일단은 참가 국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 영, 중. 여기는 미, 소, 영. 그쵸? 그리고 여기는 미, 영, 중, 소. 다 참여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카이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뭐가 있겠어요? 한국, 인도 코스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보장,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자,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 소, 영이 참여해가지고
이 일본 참전, 대일전 참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 그리고 포츠단 같은 경우는 카이로 회담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러한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다 독일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사실 일본은 미국이 주로 이제 전격적으로 싸우고 있었고, 실제로 세계대전에서 주 전력은 이제 독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조약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로 이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전쟁이었어. 사상자도 몇 천만 명이고 거의 관여된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결과야. 결국에는 평화지. 평화를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지, 결국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대서양 헌장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전쟁 이후에 평화를 위한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미국이 발표한 거야. 미국이.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유엔이라는 기구가 어떻게 보면 좀 조직이 된다? 그러니까 계획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 대서양 헌장. 그런 다음에 카이로라든가 얄타라든가 포츠담이라든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 전쟁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회담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이제 각각 패전국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아이기도 했고 제일 좀 꼴통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공동으로 이제 분할 통치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든가 도쿄 재판을 통해서 각 국가들의 그러한 전범, 그러니까 전쟁을 얘네가 일으킨 거잖아. 거기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 각 독일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죄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버트 도쿄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의 핵심 인물이었던 일왕이 이 전범에서 제외가 되고요. 더불어서 뭐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독일보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나치 전범이라든가 나치가 행해왔던 뭐 아우슈비츠라든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되게 이제 많이 끄집어지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시를 들면 뭐 이제 731 부대라든가 731 부대 요거 이제 막 마루타 당시 뭐 중국인이라든가 조선인이라든가 막 동남아시아인들 뭐 심지어 뭐 서양인들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생체 실험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정말로 좀 잘 다뤄지지가 않아요. 또 나중에 또 무슨 전쟁이 있어? 6.25 전쟁 나오잖아. 그러면서 사실 일본은 얘네가 지었던 죄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다고. 어쨌든 정리해서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든가 도쿄 재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유엔 창설인데요. 그 전까지 이제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너무 힘이 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 깡패짓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야, 더 이상은 국제기구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새롭게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게 되고요. 전쟁 방지라든가 또 평화 유지 요걸 목적으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라든가 국제연합군 그리고 평화유지군 PKF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유엔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 또 참전하기도 하잖아. 그러한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뭘 위한? 평화를 위한 평화. 비둘기입니다. 네. 평화를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류사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